박연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동네에서 소문난 한식당 고향집을 운영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치찌개와 된장국 냄새가 진동하던 그 작은 가게에서 아들 재민이를 키워냈다. 장미꽃처럼 부드러운 얼굴이지만 40년간 식당 일로 다져진 그녀의 손은 여전히 억세고 단단했다. 10년 전 남편이 지방교직에서 퇴임 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연자는 혼자 남겨졌다. 기업 영업부장으로 승진한 아들 재민 45세는 바빠서라는 말로 점점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던 것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며느리 조연아 40세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하는 세련된 여성이었다. 결혼 초기엔 어머니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며 명절마다 선물도 챙겨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런 옷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식당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제 편히 쉬셔야죠. 조현아의 지적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다. 연자의 말투, 생활 습관,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트집을 잡았다. 처음엔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연자도 점점 위축되었다. 재민아, 현아가 자꾸 이사하라고 하는데.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 편이 아니었다. 엄마, 현아 말도 일리가 있어요.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시고. 성표가 연자를 처음 본 건 6개월 전이었다. 의류공장 야간 지배인으로 일하는 그는 퇴근길에 우연히 고향집 앞을 지나다 옷 수선해드립니다라는 작은 팻말을 보았다. 작업복 단추가 떨어져 곤란해하던 차에 연자에게 부탁했고 정성스럽고 꼼꼼한 솜씨에 감탄했다. 할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아이고 이런 일 평생 했는 걸 뭘. 그렇게 성표는 연자의 단골이 되었다. 때로는 야식을 사와서 함께 먹기도 했다. 외로운 노인과 타지에서 홀로 사는 청년 사이에 자연스러운 정이 쌓였다. 그러던 지난주 성표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늦은 밤 연자의 집 앞을 지나다 2층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보험금만으로도 충분하고 집까지 팔면 적어도 2억은 나올 거야.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아? 만약 들키면. 사고로 보이게 하면 돼. 나이도 많으시고 요즘 자주 어지러우시다고 하셔서. 조현아와 재민의 목소리였다. 성표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따뜻하고 선량한 할머니를 해치려 한다니. 성표는 망설였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을까? 하지만 며칠 더 관찰한 결과 그들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새벽 2시 10분. 서울 외곽 연립주택 3층에 홀로 살고 있는 박연자. 여사 78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들리던 것 같았던 문 두드리는 소리가 현실이었다. 연자야. 문 열어. 다급한 남자 목소리에 연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중에 이름을 부르며 찾아올 사람이라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서둘러 슬리퍼를 끌며 현관문을 열자 아랫집에 사는 이성표 26세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평소 차분하던 젊은 의류공장 야간 지배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빨리 나가세요, 할머니. 지금 당장 밖으로. 왜요? 무슨 일인데요? 연자는 잠옷 차림으로 멍하니 물었다. 지금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성표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연자의 팔을 부축해 집 뒤편 좁은 골목으로 데리고 나갔다. 10월 밤 공기는 뼛속까지 차가웠고 골목 끝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연자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몸을 웅크렸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일이? 성표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표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며느리 조연아 씨가 할머니한테 안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집을 빼앗고 사고로 위장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연자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들 재민이와 결혼한 지 15년. 처음엔 그렇게 다정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니. 설마
정말 설마 그런 일이. 성표야, 그게 정말이야? 연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 뭔가 실행하려는 것 같았어요.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연자의 회색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78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족의 배신만큼 아픈 건 없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선 책인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성표는 다음날 새벽 형 이준호 30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사립탐정 사무소에서 일하는 준호는 동생의 가급한 목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달려왔다. 형, 정말 심각해. 그 할머니를 살해하려고 해. 준호는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성표가 들은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듣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20년간 각종 사건을 다뤄온 그의 직감이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증거가 필요해. 말만으로는 경찰도 움직이지 않아. 두 형제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우선 연자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준호는 지인을 통해 연자가 며칠 동안 머물 수 있는 작은 원룸을 구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며칠만 여기서 지내주세요. 연자는 처음엔 당황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지낸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성표의 간곡한 설득에 마음을 정했다. 좋아. 이 할머니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78세의 나이에도 연자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4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어려움을 헤쳐온 강인함이 되살아났다. 준호는 전문가다운 치밀함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다. 연자의 동의를 얻어 집 안 곳곳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 화장실 환풍구, 부엌 찬장 뒤, 거실 화분 아래까지 빈틈없이 배치했다. 또한 연립주택 복도의 CCTV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최근 며칠간의 영상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실제로 범행을 시도할 때 현장을 잡는 거야. 성표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조연아와 재민의 동향을 관찰했다. 그들은 연자가 며칠째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여기는 듯했다. 연자는 원룸에서 지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밤늦게 혼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났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성표가 매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 청년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에 감사했다. 성표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꼭 이겨낼 거예요.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다. 준호는 경찰서의 지인에게 상황을 미리 알려두었고 비상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차도 대기시켜 놓았다. 며칠 뒤 조연아로부터 연자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언제 집에 돌아오세요? 걱정돼서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연자는 이제 그 가식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준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자 연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일 오후에 들어갈게. 무서워서 혼자 있기가 힘드니까 와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조연아의 만족스러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덫이 완성되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10월의 찬 바람이 연립주택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연자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곳곳에 숨겨진 녹음기들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 오후 2시 30분, 조연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재민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와라. 정말 무섭더라. 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했다. 1시간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아들과 며느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공포스러웠다. 연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다. 어머니, 안 계셨을 때 많이 걱정했어요. 조연아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뭐 가져왔니? 어머니 좋아하시는 대추차예요. 몸에 좋대요. 재미는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지만 왠지 불안해 보였다. 연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언제부터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머니, 이거 드세요. 조연아가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 컵에 내밀었다. 연자는 컵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봤다. 대추향은 났지만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 화학약품 같은. 뜨거우니까 조금 식혀서 드세요. 조연아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스며 있었다. 그래, 고맙다. 연자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시간이 흘렀지만 연자는 차에 손을 대지 않았다. 조연아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차가 식어요. 아직 뜨거워서. 재민이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엄마, 현아가 정성스럽게 끓여온 차인데 그냥 드세요. 목소리에 강압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다. 연자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재민아, 연자가 슬픈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바로 그 순간 조연아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그냥 마시라고요. 왜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조연아가 컵을 연자의 입에 억지로 갖다 대려는 순간 연자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다. 뭐 하는 거야, 현아? 재민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이 할머니가 자꾸. 조연아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연자는 손에 숨겨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움켜쥐며 문 쪽으로 물러났다. 너희들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엄마, 오해해요. 재민이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준호가 신호를 보냈고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출동한 것이다. 조연아와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뭔 소리야? 재민이 창밖을 내다봤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뒤따라 준호와 성표도 나타났다. 박조연아, 박재민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연자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았다. 성표가 재빨리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경찰서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연자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하며 지난 몇 시간을 되돌아봤다. 손이 아직도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할머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젊은 여경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용감하다니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연아와 재민은 별도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준호가 수집한 녹음 자료와 CCTV 영상,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까지 증거는 완벽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 복도에서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갑을 찬 채 호송되던 중이었다. 연자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45년을 살아온 아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재민아,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연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될 수 있을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 생생했다. 경찰서를 나선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성표와 준호가 연자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다리가 무거웠다. 할머니, 오늘 밤은
저희가 아래층에서 지킬게요. 성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성표야. 정말 고마워.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의 따뜻함이 있다고 믿었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빈 느낌이었다. 연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오래전부터 고향집을 드나들던 단골 손님들이었다. 연자 언니,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나이 든 단골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김치찌개와 밑반찬을 싸와준 사람도 있었고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다. 언니는 우리한테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연자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다. 피를 나눈 가족은 자신을 버렸지만 이웃과 단골들이 진짜 가족처럼 품어주고 있었다. 일주일 뒤 재판이 시작되었다. 조연하는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5년형을, 재민은 공모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연자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들이 재판장에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재판이 끝난 후 연자는 성표와 준호와 함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7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만큼 힘든 일은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시 식당을 열어볼까 해. 아직 손맛은 안 죽었거든. 성표가 환하게 웃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판도 새로 만들고요. 그러면 저도 주말마다 와서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준호도 거들었다. 연자는 두 청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때로는 따뜻한 마음이 핏줄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연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해처럼 그녀의 삶에도 다시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